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뉴스를 보실 때 저희가 경제면 항상 보는데요. 여러 가지 경제 뉴스가 있다 보니까 어떤 뉴스를 봐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소희 아나운서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신문에 발간된 경제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요, 테슬라 등 기업 몰리는 텍사스, 뉴욕 증권거래소도 증권거래소 연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가 기업들의 신규 상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텍사스로 증권거래소를 이전한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143년간 운영해왔던 뉴욕 증권거래소 시카고를 텍사스주 댈러스로 이전하고 뉴욕 증권거래소 텍사스로 이름을 바꿀 예정입니다. 림 마틴 뉴욕 증권거래소 그룹 회장은 텍사스는 상장사가 가장 많고 또 시가총액이 3조 7천억 달러 이상이라며 텍사스가 친기업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시장 선도 지역이라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또 텍사스는 현재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주에 비해서 완화된 규제 환경을 내세우면서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해서 휴렛 패커드 등 최근 10년간 300개 이상의 기업이 텍사스주로 이전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금융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2026년에 개설을 준비 중이고요. 나스닥도 텍사스 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우리는 미국의 금융 수도가 될 것이라며 세계 경제 무대에서 텍사스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뉴욕 월가 중심이던 흐름이 텍사스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어질지 앞으로도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관세 인플레 자극, 고민 커진 각국 중앙은행.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공격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금리 인하를 해오던 유럽 중앙은행 내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홀츠만 오스트리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며 통상 마찰이 증가할 경우 성장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인플레이션 우려도 자극하기 때문에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비컷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의견을 강하게 덧붙였습니다. 또 독일과 프랑스 등 주요 인사들도 올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면서 성급한 금리 조정을 경계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차례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이 추가 인하 여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이런 신중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1월 CPI는 전년 대비 3%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도달하지는 않았다며 목표를 웃돌게 되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진짜 쓰나미는 3월부터 물가 쇼크의 스텝 9인 연준. 미국의 대표적인 소매점 중 하나인 트레이더조에서는 고객 1인당 계란 구매량을 1인당 12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란 대란은 미국이 겪고 있는 물가 대란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1월 CPI에서 미국 식품 비용 상승률은 전월 0.3%에서 0.5%로 커졌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고물가 흐름이 강해지자 페드의 통화 정책 스텝이 꼬이고 있는 분위기라는 분석입니다. 특히나 금리를 통해 안정시켜야 하는 주거비나 대중교통비가 상승률이 모두 오른 상황입니다. 파월 의장은 고금리가 예전에 생각한 것만큼 강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미의 발언을 했지만 전문가들은 진짜 문제가 지금부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이르면 3월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과거 2018년 세탁기 관세 사례를 들며 이번에도 관세 인상이 물가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K철강 관세 물류비 단에도 미국보다 8% 저렴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시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수입 철강의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전 세계 철강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열혈 강판 가격이 현 시세를 유지하기만 해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1위, 3위 철강체 수입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률 관세율이 50%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겐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업체별로는 현대제철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수입 물량 제한이 풀리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차의 미국 공장 납품 물량을 대폭 늘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포스코도 역시 기술력이 높은 전기 강판과 후판, 자동차용 강판 등을 수출 물량 제한 없이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호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계엄, 트럼프발 고환율, 4대 금융지주 위험자산 35조 폭증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이 트럼프 2기 출범과 작년 우리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4대 금융지주의 위험자산이 35조 원가량 불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위험자산이 늘면서 주요 금융그룹의 자본 비율이 떨어지고 밸류업 계획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 가중자산이 증가한 이유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과 또 한국 비상계엄 사태로 환율이 급등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이런 위험 가중자산이 증가할수록 금융지주사의 대표적인 건전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보통주 자본 비율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보통주 자본 비율은 각 금융지주사의 주주 환원 정책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지표인데요. 이 각 금융지주사들이 이 비율을 13% 초과한 자본을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을 비롯한 주주 환원에 쓰겠다는 지침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당분간 국내 정치 리스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정책 등으로 인해서 환율이 1,400원 이하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지주들의 부담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국내 금융지주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대응할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뉴스에서 경제면 알기 쉽게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소식부터 국내 소식까지 폭넓게 다뤄졌는데요. 특히 뉴욕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세계 최대의 금융 중심지다라고 할 수 있는데 텍사스 쪽으로 이제 모든 금융이 이전을 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전해지니까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궁금합니다. 소식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